낮을 지배하던 저 찬란한 해가 지면 잠시 어둠이 찾아든다. 이윽고 달의 시간이 시작된다. 45억 년이란 길고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유일한 벗이 되어준 저 달. 달이 차오르면 저마다 축제가 시작된다. 달이 수놓은 지구의 다양한 생태적 고리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신비. 밤의 여신은 날마다 다른 천의 얼굴로 여전히 지구의 생명을 노래하고 있다. 한껏 차오른 달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 지금 달의 기적이 시작된다. 나이아가라 강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나이아가라 폭포. 초당 약 7,000톤의 물을 쏟아내는 폭포의 노래는 웅장하다. 나이아가라에서 약 1,500km 떨어진 캐나다의 남동쪽 끝. 드넓은 대서양과 맞닿은 펀디만이다. 펀디만의 호프웰록스 국립공원은 수백만 년간 계속되는 자연 침식의 속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Caves and you can explore, and when the tide's out you can walk really far, so you can walk right on the ocean floor. It's really awesome. It's hard to believe that you see it in pictures, but when you're in person, it's amazing. 이 기묘한 기암괴석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밀물과 썰물. 펀디만은 세계 최대의 조수차를 자랑한다. The Bay of Fundy has the highest tides in the world, and here at the Hopewell Rocks, that can be tides up to 46 feet in height, if you can imagine. 46 feet. A 46-foot tide will come right up to the point where it just fills this hole in the archway to the very top of the hole, if you can imagine. So when the tide's at its very lowest, it can be out there almost 200 meters in that direction. And when it starts coming in, 6 hours later, it can be 14 meters higher, which would take it just to the top of this archway. 바닷물이 들이쳤다가 다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호프웰록스의 풍경은 경이롭다. 이 광활한 해변으로 한 번 들어오는 물의 양은 무려 1,000억 톤이다. 전 세계 강물의 양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물이 하루에 2번씩 들고차기를 반복하며 단단한 바위들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만조 간조대의 풍광이 확연히 다른 이곳 호프웰록스의 최대 조차는 무려 16m. 어른 대여섯 명의 키를 합친 것보다 높다. 심지어 유속도 빠르다. 어른 키만큼 들어차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분이면 충분하다. The tidal difference that you see, especially at the Bay of Fundy, is the rotation of the moon around the Earth. As the moon goes around, its gravity tugs on all the surface of the Earth. Now, the ground only moves by maybe a centimeter or two, but the oceans, because they're liquid, the moon pulls on all the individual molecules in the oceans and pulls them even farther, meters.
바닷물로 덮인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달의 인력이 작용한다. 달을 보는 쪽은 물이 쏠려 만조가 되는데 이때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구 반대쪽도 만조를 이루게 된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기 때문에 6시간마다 만조, 간조를 번갈아 겪는 것이다. 태고 쪽부터 바다는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달의 힘에 의지해 밀고 쓸려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루 2번씩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밀물과 썰물. 달을 향한 이 무언의 몸짓은 지금도 계속된다. 남해안의 인적 없는 바닷가. 매미 소리가 장렬하는 한여름, 바위 틈에서 도둑개를 만났다. 민가에 나타나 음식 찌꺼기를 훔쳐먹기도 해 도둑개라는 재밌는 이름이 붙은 녀석이다. 수컷은 화려한 문양의 등딱지와 커다랗고 튼튼한 집게다리를 자랑한다. 이에 반해 암컷은 화려한 문양도 커다란 집게다리도 없다. 대신 알을 한가득 품었다. 이들은 특별한 밤을 기다리고 있다. 보름에 만조 시기가 되면 물이 제일 많이 차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얘네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알을 제일 많이 트는 시기입니다. 이게 보름 때에는 달이 밝기 때문에 트는 시기도 밝은 곳에서 얘네들이 많이 트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낮의 밝음과 더위가 물러가고 드디어 휘영청 달이 떴다. 어둠 속에서 도둑개 암컷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길게는 15년 이상을 민물에 사는 도둑개들은 1년에 단 하루, 한여름 7, 8월의 보름밤이면 뭇에서 나와 바다로 나선다. 어느덧 하나둘 모여든 도둑개 암컷들. 먼저 조심스럽게 바닷물에 몸을 적시기 시작한다. 아래 바닷물을 적셔 물에 대한 마찰과 저항을 줄이는 것이다. 마침내 달이 절정으로 떠오르면 도둑개들은 온몸을 떨며 알을 털어낸다. 만월에 어김없이 일어나는 도둑개의 산란. 그 이유가 달빛 때문인지 아니면 중력 때문인지, 어떻게 보름을 가늠하고 일제히 산란을 하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이들의 생태 시계는 분명히 물이 육지 깊숙이 들어오는 밀물에 맞춰져 있다. 한 번에 낳는 알의 수는 대략 5만 개. 허나 생존 확률은 0.1%도 되지 않는다. 이미 알에서 깨어난 유생 조회아들은 밀물을 타고 쉽게 먼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다. 많은 해양생물들이 조석이라든가 주야 리듬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보름달이나 금음달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시야가 크기 때문에
그 물에 많은 그 확산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를 회피할 수 있고 도둑개 같은 경우는 달빛이 있을 때 보름달에 더 선호하는 형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과업을 마친 도둑개 암컷들의 배가 헐겁고 가볍다. 개를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들은 이처럼 조간대의 영향을 받는다. 어쩌면 다른 생명이다. 남해 지족해협. 수심이 얕으면서도 물살과 조수차가 센 바닷길 한가운데 죽방염이 자리 잡고 있다. 바다와 어우러진 인간의 오래된 유산 죽방염은 그 기념비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대한민국 명승으로 지정됐다. 죽방염은 달의 힘, 즉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벌써 500년 이상 이어온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은 지금도 어부들의 삶 한가운데에 있다. 지금 물때가 돼서 정말 무거워요. 조수간만 차이에 의해서 매일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때는 달이 뜨는 시간에 따라 매일 50분씩 늦춰진다. 밤낮 구분 없이 물이 빠지는 간조가 되면 어업이 시작된다. 옛날부터 아주 원시적으로 해가지고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대나무 죽자를 써가지고 여기 방을 치니까 그래 죽방염이라 해가지고. 만조 때 깊숙하게 들어왔던 물고기들은 입구가 넓은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다. 평균 유속 초속 4.6m. 보통 바다보다 두세 배 유속이 빠른 지형적 특징과 조수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다 보면 이게 그물이 이렇게 딱 닫아져 버리기 때문에 물이 다 나면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요 들어온 거는 뭐든지 우리가 다 잡아갈 수가 있어요. 해서 이 동네에는 좋은 어살자리는 못자리하고도 안 바꾼다라는 속담이 전해진다. 발에 뭐 어디 내가 여기로 나갈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후릿 그물을 모은다. 그물에 갇힌 고기들을 뜰채로 건져내는 방식이기에 늘 신선도는 최상급을 자랑한다. 특히 죽방멸치는 귀한 몸값 부르는 남해의 보물이자 유산이다. 여기 보세요. 이거 죽멸치. 죽방멸치죠. 아, 초장 있어야 되는데 초장 없이 그냥 먹어요. 초장도 없어도 뭐 그냥. 민물 그 빙어 해 먹는데 빙어 해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 나무 이파리를 물어보죠. 여기 우리 바로 수족관 아니고 수족관. 오면은 항시 무엇이 많이 들었는 거 싶어 기대가 되거든. 항시. 아무리 오늘 안 들었다 해도 내일 오면은 또 다르거든요. 보름달이 크게 뜨는 애가 달이 있더라고요. 크게 뜨는 그때에는 지금 물도 많이 물 빠짐이 많으니까 멸치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달이 보름달이 동시에 뜰 때는 이제 희망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고 그래요. 달과 바다가 준 이 소박한 행복. 바다에 기대 사는 어부의 삶은 계속된다.
무수한 별들이 노래하는 밤. 산에도 해처럼 밝은 달이 둥실 솟았다.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천문대엔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러 왔다. 달에는 옥토끼도 항아선녀도 없다. 인류가 가장 오래 보아왔고 직접 발을 디딘 유일한 천체, 달을 응시한다. 그냥 맨눈으로 볼 땐 매끈매끈해서 예쁜데 자세히 보면 너무 울퉁불퉁해서 못생겼어요. 지구와의 평균 거리 38만 5천 킬로미터. 지구를 도우는 유일한 위성이자 가장 가까운 천체 달은 치즈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졌다. 달에는 물도 공기도 없기에 운석 충돌로 인한 원형의 구덩이 크레이터가 선명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달은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약 45억 년 전 화성만한 천체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원시 지구에 부딪혔다. 지구의 자전축까지 흔들린 대충돌 후 무거운 입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뭉쳤고 나머지 가벼운 파편들은 약 100년 동안 지구 주변을 떠돌다 지구 궤도를 도는 달을 중심으로 뭉쳤다. 약 43억 년 전 달의 남극과 지름이 2,500km에 이르는 거대한 분지 에이트켄이 만들어졌다. 약 40억 년 전 커다란 행성들과의 충돌로 평탄하고 어두운 평지, 이른바 달의 바다가 생성됐다. 달의 바다에서는 수십억 년에 걸쳐 화산 활동이 일어나 기본적인 달의 지형을 갖춰갔다. 이후 약 10억 년 전까지 무수한 운석과의 충돌로 중소급의 크레이터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우산살처럼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현재의 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과 동시에 자전까지 병행하게 됐다.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모습, 앞면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 무거운 쪽이 지구한테 딱 붙잡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전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이제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한 번 도는 그 주기 동안 자전도 한 번밖에 하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는 달은 앞면만 볼 수 있고 뒷면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초기의 지구와 달은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겼다. 굉장히 빨리 돌던 지구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달을 밀어낸 뒤 하루 한 번의 자전을 하게 됐다. 달 역시 점차 지구의 한 면을 붙들린 채 지구 주위를 도는 것으로 안정되었다. 이렇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5일, 즉 한 달이다. 육안으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을 위성이 포착했다. 달의 뒷면은 우주의 상처, 크레이터들로 가득하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 그 존재와 형태를 드러낸다.
달은 차고 이지러지기를 반복하며 sak에서 망에 이르는 시간의 개념을 인류에게 선사했다. 바야흐로 한 달이다. 그렇게 달은 우리에게 왔다.